예, 10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중 고점이 2,597이네요. 2,600에 근접하는 흐름들, 미중 간에 좋은 뉴스 협상 소식이 있습니다만 시장은 또 고민들이 있는 거죠. 돈이 모이는 곳의 전략들, 섹터와 종목 이야기 모닝으로 가겠습니다. 인백스 자산운용 염정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뉴스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반갑긴 한데요. 고민은 많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핵심 키워드 보겠습니다. 보면서 종목과 섹터 이야기 할게요. 미중 협상 진전에 엇갈리는 반도체와 조선방산. 반도체는 강하고 조선방산은 약간 이제 오늘 조정 약세 흐름인 거죠. 이제 그러면 선수 교체 타이밍인가요? 네,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미중 협상에 대한 부분이 뭐 사실은 좀 엎치락뒤치락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아침 뉴스로는 미중 협상이 1차적으로는 일단은 좀 잘 진행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일단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이제 관세 협상 문제가 좀 풀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뭐 관세 문제에 대한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 풀려나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그간 관세 이슈로 오히려 반사수혜를 받았던 섹터들은 오늘 전반적으로는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간 일단은 뭐 반도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반도체 중에서는 아무래도 SK하이닉스의 최근에 상승세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는 좀 제한적인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제 20만 원대를 다시 좀 터치하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소부장 종목들도 오늘 상승폭을 좀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간 이제 실적 시즌으로 시장이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상당히 편중된 시장이었어요.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는 종목과 섹터에서는 사실 큰 폭으로 상승세가 나타났고, 그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 서프라이즈를 대기하고 있는 종목군 쪽에서는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최근에 제가 좀 눈에 좀 띄었었던 종목은 뭐 이스피타시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상향에 대한 부분도 나왔기 때문에 최근 반도체 섹터 내에서 좀 눈에 띄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말씀드렸듯이 뭐 조선이라든지 오늘 방산, 특히나 방산 쪽이 오늘 전반적으로는 좀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7% 하락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적 발표가 좀 지연이라기보다 좀 연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뭐 방산 시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수혜를 사실 너무 오랜 기간 좀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 쉬어가는 구간은 어찌 보면 좀 상당히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장은 지금 조금 국한됐었던 지역적인 상승 국면에서 오히려 섹터의 순환매가 나타나는 어찌 보면은 가장 저는 이상적인 부분에서의 지수 상승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섹터도 이제 반등이 나타나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죠. 관세에 대한 부분이 조금 해소되는 국면으로 나타날 경우, 뭐 중국뿐 아니고 최근에는 영국과의 관세 부분에서 뭐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일부 자동차 쪽에서도 관세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되면서 우리 자동차 업계도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자동차 쪽을 좀 주목해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관세 피해주로 올라왔던 소위 이제 낙폭과대 섹터가 사실 올라올 타이밍이 됐죠.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거고요. 그게 반도체, 자동차, 조금 더 확산한다면 뭐 화학, 뭐 이런 철강 이런 소재 섹터까지도 조금 오늘 보니까 뭐 그런 쪽도 오르네요. 그죠? 조금 넓혀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피해 섹터가 오히려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간 좀 빛을 못 봤었던 섹터들도 지금 시장에 좀 순환매를 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적은 이제 이번 주에 대부분 다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타나면서 수급 이동이 나타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변화의 조짐들이 좀 나타나는 주 초반입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관세와 관련된 거를 이제 뚫을 수 있는 건 결국 실적이죠. 네,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는 쪽이 화장품, 미용기기. 화장품이 좀 먼저 가고 있고 잘 가고 있고 미용기기 쪽도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화장품과 미용기기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건가요? 둘 다 괜찮지 않나요? 둘 다 괜찮긴 합니다만, 조금은 더 어디가 좀 낫습니까? 화장품 쪽은 사실 종목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상이한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화장품 섹터를 사실 좀 상당히 선호하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주에 뭐 APR이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상한가를 보냈고 그에 따라서 화장품 전반적인 종목들이 실적 기대감이 다 따라 붙는 형상이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차익실현 부분 구간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여기에서 지금 실적 시즌이 끝났다고 해서 여기서 종목들을 그만 보면 안 되고요.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한동안은 조금 방향성을 좀 찾아갈 건데요. 많이 오른 쪽은 쉬어갈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실적 쇼크가 난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이 실적 쇼크가 단기적인 이슈인 건지 중장기적으로는 좀 풀려나갈 수 있는 부분인 건지를 체크하다 보면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어요. 오늘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급등 나타나고 있죠. 네. 지난주에 실적 쇼크가 나왔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주가는 바닥이다, 실적은 바닥이다라는 또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쪽에서 또 매수 기회를 찾는 반대로 좀 역발상하는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듯 실적 발표가 끝이 아니다. 여기서 한두 달간에는 주가의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다음 앞으로 또 3개월 뒤에 있을 실적에 대한 부분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한 1, 2개월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투자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타이밍을 좀 포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화장품이냐 미용기기냐 그러니까 그 이분법이 아니라 그 섹터 가운데서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던 것들도 있지만 실적이 부진함으로 눌렸던 이런 쪽에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뭐 화장품은 상대적으로는 종목별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미용 의료기기 쪽은 저는 사실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파마리서치 오늘 또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파마리서치뿐만 아니고 뭐 클래시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 쪽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해드리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그 텍스 리펀드를 가장 많이 받은 분야가 미용 의료기기 쪽이다라고 해요. 작년 같은 1분기에는 미용 의료기기 쪽에 4위인가 5위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외국인들의 미용 관광, 의료 관광이 사실은 좀 눈에 띄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속세는 저는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용 의료기기 섹터는 우리가 꾸준히 봐야 되는데 지금 파마리서치 신고가가 하는데 따라잡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에 따른 이제 좀 기다림도 좀 필요할 수 있겠고요. 뭐 클래시스라든지 그 하단에 있는 중소 종목들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과 미용기기 중에서는 고르라고 하면 미용기기 쪽에 조금 더 좋게 보신 겁니다. 관련 종목도 얘기하셨고요. 예, 시간상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다음은요. 예, 대선 경쟁에 관심이 높아지는 신재생에너지, 또 중국과 관세 대선 경쟁. 우리 대선도 그렇고요. 어쨌든 친환경 쪽에서는 태양광이 먼저 주목을 받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풍력, 그리고 원전까지도 관심이 높습니다. 예, 에너지,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신재생 쪽이 오늘도 흐름이 좀 좋고요. 최근에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3, 4주 동안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급등을 했었죠. 이전번에 오셨을 때도 우리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얘기 한번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태양광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태양광 쪽은 기존에 미국에서 이제 관세 면제에 대한 부분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아마도 대선 전까지는 이 신재생 섹터는 정책적인 부분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이 아무래도 이제 차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뭐 벌써부터 뭐 태양광이라든지 그리고 풍력 쪽에서의 앞으로의 어떤 뭐 햇빛 소득마을이라고 하나요? 이런 코멘트가 나오면서 신재생에 대한 차기 정부에서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적인 모멘텀 조금 더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단기에 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신재생 쪽에서 뭐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실적 개선세를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하나솔루션, OCI홀딩스 두 종목 중에 굳이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하나솔루션은 단기에 급등한 부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OCI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면제에 대한 부분이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으면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마 중반 올해 중반 또는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 미국 내에서의 이제 증설이라든지 미국 내에서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의 눌림목을 이용하는 이런 매매도 가능한 구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OCI홀딩스를 오늘 좋게 평가하셨고요. 이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결합한 거예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이고요. 네. 신에너지는 원전이나 수소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개념을 재생, 신재생 가끔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정리를 하시고요. 원전은 어때요? 원전 관련들도 오늘 이제 사실은 뭐 수주 기대감 이런 게 약간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죠? 네. 걸렸지만 그래도 뭐 결국은 될 것 아니냐. 원전 관련들도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네. 네, 시장에서는 이제 지난주에 사실 좀 이슈가 좀 있었죠. 체코 원전에 대한 이제 법원에 일단은 중지 명령이 있었고요. 네. 그에 대한 부분은 순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왔었지만 빠르게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말씀하셨듯이 신재생도 중요하지만 원전에 대한 비중이 역시나 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완화에 대한 정책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원전 수요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좀 급등한 부분 뭐 급등이라기보다 이제 낙폭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만회했고 정고점까지 좀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일단은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영역으로 좀 보고 있고요. 조금 이제 쉬어가는 국면에 다시 재차 노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체코 원전 체코 법원에서 제동 소식 걸렸을 때 그날 뭐 부산 에너빌리티가 13%까지 밀렸다. 그날 거의 약보합으로 말아 올렸거든요. 용기를 내신 분들은 그죠? 그렇죠. 지금 수익권이고요. 네. 어쨌든 조정시 매수 관점의 섹터 가운데 하나가 원전입니다. 네, 머닝 섹터 종목 전략 인덱스 자산운용 염정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